우크라이나 전쟁 도발 이후에 철저하게 중국을 의지해왔던 러시아가 오히려 중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경고하면서 중국도 이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향해 어떤 칼을 빼들었는지, 또 러시아는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관련 사안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서 미국 정부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제3국 금융기관들로 제재를 확대한 이후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러시아 고객들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적어도 2개의 중국 국영은행이 러시아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넘는 이 거래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소식통들은 이들 은행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오른 고객들과의 거래를 끊고 러시아 군수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또한 중국의 대출기관들은 사업자 등록, 승인된 수혜자 및 최종 컨트롤러가 러시아 출시인지 확인하는 등 고객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이런 대러시아 규제 강화 조치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물론이고 제3국을 통해서 러시아로 중요 품목을 이전하는 비러시아 고객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신문은 지난 12월 25일 중국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카드권인 미국이라는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버는 2460회차인데요. 이 정세 분석을 통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대외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 최강의 승부수를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제3자 제재 카드가 바로 그것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제재의 칼끝이 중국을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은 지난 2017년에 제정된 것인데요. 제재 당사자와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금융기관들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게 되면 달러 송금이 불가능해집니다. 뉴욕타임스도 지난 12월 23일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원하는 군사기술 및 장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 은행과 금융서비스 회사를 단속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재 방안은 미국이 그동안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신통치 않다는 판단하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장관은 전날 모든 금융기관에 러시아의 전쟁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금을 차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금융기관이 자이든 타이든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또는 회피적으로 돕는 조력자가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전쟁 수행과 관련된 물질들을 중국이나 여타 친러 국가들을 통해서 우회 수입을 해오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전쟁 수행 무기를 포함해서 러시아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런 우회적, 회피적 경로 차단이 없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자체가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국가안보의 NSC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목표는 러시아의 기여에 모래를 넣는 것이라 그러면서 크렘린궁의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정부 관할권 밖의 금융기관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제3국 관할권에 있는 많은 은행은 미국 금융권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러시아의 군산복합제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조치에 따라서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즉각 반응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따라서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이라든지 전쟁 관련 물품의 수출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과 회사들에 대해서 중국 금융기관들이 세부 심사에 들어갔고 즉각적으로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금융기관들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문제가 되는 중국 3대 정책 금융기관 중에서 중국농업개발은행을 제외한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이 해당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1990년대 개발은행과 수출은행 그리고 농업개발은행 등 정책은행 3곳을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익이 나지 않는 국내의 대형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중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021년 말에도 합동으로 25억 4천만 달러를 러시아의 북극 액화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두 은행들은 전쟁 발발 뒤에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왔지만 모두 드러난 겁니다. 결국 이번 중국 금융기관들의 대러시아 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서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이 그동안에 러시아에 대해 반도체 등 이 전자부품과 원자재 수출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런 무역 거래도 당장 주춤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7월 15일 중국 세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1월에서 5월까지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갑절이 넘는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프린터 기판 같은 기타 부품류는 전년 동기 대비 2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정작 우려스러운 것은 무기 생산과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인 금속 알루미늄을 만드는 데 쓰이는 산화 알루미늄으로 같은 기간 산화 알루미늄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무려 400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러시아 무역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 러시아는 무척 당황한 듯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16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날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매우 민감한 영역이라고 그러면서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페스코프 대변인은 보도 내용은 관련 회사들과 중국 국영은행들 간 문제이며 크렘린궁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중국은 우리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상황은 중국이 원칙적으로 미국의 제재에 반대하고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재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충격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진핑 정부는 푸틴 대통령에게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제재가 금지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무역을 강화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군사 원조는 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중국의 4대 국영은행은 미국의 달러 청산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과거 미국의 이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준수한 전력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러시아 기업들은 당장 중국의 규제 강화 조치에 당황하면서 홍콩으로 눈을 돌리면서 제재 회피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